자, 오늘은 이제 1기 OD 마지막 강의,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즉 1기 OD를 배우고 나서 이제 실제 전공 과목, 즉 공학적인 전공 과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예시 중 하나인 탱크 수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뭔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시험을 내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그냥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화학공학이신 분들은 무조건 잘 들어주세요. 왜냐면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상당수가 그 화학공학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여러분이 졸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대학원을 가든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든 그쪽에서 그쪽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어떤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에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공학인들은 자연 현상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즉 미분 방정식을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분 방식을 풀어서 뭐 해석하거나 예측하거나 검증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1강부터 7강까지는 이 방정식으로부터 함수를 구하는 이 단계에 집중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전체를 다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물리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즉 물리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과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저런 식으로 과학 이론들을 잘 가져와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함수를 구해서 해석하거나 뭐 예측을 할 수 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옥상에 큰 물탱크, 뭐 아니면 뭐 실제로 뭐 화학 공장 같은 데 사용되는 정말 큰 탱크 안에 액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액체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상상하기 쉬운 물이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탱크라고 할까요? 그 탱크 아래쪽에 아주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물이 이렇게 쫄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x축을 t 시간이라고 하고, y축을 h 높이라고 할게요. 즉 수위라고 하는 게 좀 좋겠네요. 물의 높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시작점을 라지 h라고 할게요. 뭐 지금 딱 이 순간 시작하는 이 지점을 라지 h라고 할 거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0, 라지 h부터 뭐 여기 뭐라고 할까요? tf라고 할까요? 파이널이라고 해서 이 tf, 0까지 결국에는 파란색 그래프로 이 수위가 줄어질 텐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감소할 건지 이런 식으로 감소할 건지 뭐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형이 어떻게 될 건지, h, t의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우선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더 탱크의 크기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물의 높이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결국에는 얼마큼 빠르게 수위가 0에 도달할 건지, 그걸 뭐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안에서 예측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결국에는 예측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그래프 개형을 좀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또 실제로 이제 화학 공장에서는 이쪽에 이제 배관이 연결돼서 이쪽에 밸브가 하나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그 밸브를 이제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데, 그 컨트롤을 할 때 얼마큼 물이 빠르게 빠지는지, 그것 또한 이 컨트롤 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컨트롤 밸브들 설계를 할 때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들어놓고, 그다음에 까먹지 마세요. 까먹지 말고 그냥 저런 걸 한번 배웠구나라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복습을 한다면 분명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문자들을 몇 개 가져왔는데, 이런 문자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오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에 따라서 수면의 높이, 이걸 그냥 함수고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함수 ht 이렇게 우리가 둘게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탱크의 밑면은 라지 A로 할게요. 이게 결국 탱크가 원기둥 모양의 탱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탱크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밑면의 넓이를 우리는 라지 A로 할 거다. 그 다음에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는다고 했죠. 이 조그만 구멍의 단면적 넓이, 얘를 스몰 a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여기 이렇게 출출출 나올 거예요. 그때 그 물의 유속을 우리는 V라고 하고, 얘는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로 된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 가속도는 언제나 G로 흐르고, 초기 수면 높이, 즉 준비 시작했을 때 처음 그 물의 높이, 그걸 라지 H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라지 H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제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우리 뭘 한 거냐면 상황이 주어지고 이제 그냥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제 식을 세울 거예요. 식을 세울 건데 식을 세우기 전에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배경 지식은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베르누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토리첼리 법칙이라는 것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토리첼리 법칙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미분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결국에는 이 HT라는 것을 구하는 요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 나가 볼게요. 2번, 3번, 4번 HT 구하기까지. 자, 그래서 우선 베르누이 법칙이란 뭐냐면 어떤 이런 뭐 항상 모든 뭐 유체에 다 적용이 돼요. 근데 뭐 이것도 엄밀히 들어가면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공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결국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하거든요. 가정 뭐 특히 베르누이 법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런 무시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일반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조금 이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베르누이 법칙이 전체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자 이렇게 지금 단면에서 본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차 있을 때 물을 물이 이렇게 쭉 차 있고 물이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맨 위에 여기 수면을 우리는 1번 지점이라고 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나가는 이 지점을 우리는 나가는 다시 나간 이 지점을 안 그려주죠? 빨간색으로 나가는 나가는 이 지점 2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 자, 그랬을 때 베르누이 법칙은 뭐냐면 언제나 로 1분의 P1 더하기 2분의 1 V1 제곱 더하기 GH1이 언제나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베르누이 법칙이고 그러니까 좀 엄밀히 쓰면 베르누이 법칙은 요거죠. 로분의 P 더하기 V제곱 더하기 GH가 언제나 유체에서 언제나 일정하다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로트분의 P2 이제 각 지점에서 이게 항상 일정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베르누이 법칙이고 이제 유체에 대해서 이제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점에 대해서 1번 지점 그 다음에 얘는 2번 지점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뭐 이거는 유체역학 시간 그 다음 고등학교 물리 시간 때 워낙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일단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베르누이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 지점들마다 한 지점을 기준으로 두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식을 세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라는 건 밀도예요. 밀도. 밀도는 일반적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상황에서는 온도 차이가 없죠. 이 탱크 위나 탱크 상부나 탱크 하부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같다고 우리 볼 수 있겠고 자 P1이라는 거는 1번 지점에서의 압력이 걔는 대기압이죠. 그래서 그냥 PATM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2번 지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대기하고 서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결국에는 대기압의 적용을 받아서 P2 역시도 2번 지점에서의 압력 역시 마찬가지로 PATM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없애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를 볼게요. H1이라는 거는 어떠한 기준에서부터의 그 높이인데 우리는 지금 상황을 이 가장 탱크의 밑면을 H1이라고 볼게요. 여기 지금 수위를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얘를 H1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실제로 그럼 H2가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준을 탱크의 밑바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H2 역시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는 0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하나의 가정이 들어갈 건데 어떤 가정이 들어갈 거냐 바로 V1이라는 게 굉장히 0에 가까워질 거다. 왜냐하면 이 1이 V2에 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큰 저수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큰 저수지가 있고 지금 물이 진짜 몇천 톤, 몇천억 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저수지 벽면에 아주 조그만 구멍을 하나 여러분이 뚫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수지 문을 개방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조그만 구멍을 하나 뚫어요. 거의 빨대 사이즈로 크기로. 그러면 물이 굉장히 빨리 그 빨대를 통해서 빨리빨리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저수지의 수위가 뭐 엄밀히 따지면 진짜 무슨 뭐 현미경을 가지고 뭐 정말로 최첨단 측정 장치로 저수지의 수위를 보면 정말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그게 너무 그 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학적인 마인드에서는 이런 가정들을 많이 해요. 만약에 뭐 A가 B에 비해서 한참 작다. 그냥 무시할 만한 그런 결과면 실제 계산 결과에서 논리적으로만 합당하다면 A를 그냥 뭐 0으로 그냥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나가는 상황이 그 물의 수위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V1을 0으로 우리가 보고 가정하고 그래서 0으로 가정한다기보다 V2에 비해서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V2는 둘 다 제곱을 하면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V2의 제곱이 V1 제곱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V1 제곱이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V1 제곱을 그냥 무시하자가 오늘의 가정이에요. 물론 이것도 수학과 그 수학적인 성향이 강한 학생들은 조금 설득시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공학자랑 수학자의 마인드의 가장 큰 차이인데 공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문제 푸는데 좀 가정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 빨리빨리 없앨 수 있는 것들은 뭐 가정을 통해서 최대한 없애고 그래서 문제를 좀 되게 간결화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해야지 어떤 식이 빨리 나오고 어차피 우리가 그냥 현실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말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뭐 이게 더 크네 작네 뭐 이렇게 하고 뭐 되게 미세한 것들, 마이너한 것들을 되게 따지기보다 그냥 우리는 좀 더 큰 것들 위주로 좀 메이저한 것들 위주로 이제 매크로한 거라고 하죠. 매크로. 그러니까 매크로 사이즈, 정말 큰 사이즈 위주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것들 위주로 따져요. 그게 이제 공학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공학자들이기 때문에 V1이 굉장히 0에 가깝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남는 것들만 적어보면 GH1은 2분의 1 V2 제곱이 돼요. 자,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H1은 2분의 1, 죄송해요. 다시 V2는 2GH1의 루트가 돼요. 자, 그래서 요게 토리첼리 법칙이고 B는 루트 2GH. 얘가 이제 토리첼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2번 토리첼리 법칙.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떠한 물탱크가 있고 거기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 순간 그런 상황에서 물의 유출 속도는 여기 수위 여기가 지금 H1이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요 수위의 루트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력이 G라고 했을 때 V는 루트 2GH다 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당연히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당연히 탱크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물이 자기들끼리 누르는 힘이 더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물이 더 콸콸콸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점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게 나가는 속도가 엄청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뭐 욕조 같은데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뚜껑을 개방을 하잖아요. 그 밑에 아래쪽으로 그 뭐라고 하죠? 그 마개라고 하나요? 그 마개를 탁 열면 처음에는 물이 엄청 빨리 나가요. 수위가 빨리 줄어들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물의 수위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 토리첼리 법칙 때문이죠. 이거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페트병을 하나 가져 놓은 다음에 이렇게 페트병을 하나 뭐 2리터짜리 좀 큰 페트병을 하나 가져 놓으시고 물을 가득 채우세요.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해볼 수 있는 실험이 뭐가 있냐면 구멍을 구멍을 두 군데 뚫어요. 아래쪽에다 하나 뚫고 여기 수위에 가까운 이쪽에다 하나 뚫잖아요. 그럼 아래쪽에다 뚫으면 요 높이가 크기 때문에 나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요 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멀리 나갑니다. 아, 뭐 물론 여러분들이 적당한 그 높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멀리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수위에 가까우면 이 높이가 작기 때문에 여기랑의 높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낮게 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아래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멀리 간다. 왜냐하면 더 많이 밀어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V는 루트 EGH, V는 루트 EGH 정말 중요한 공식이고 화학공학, 유체역학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토리첼리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점점점 접근을 해 나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베르노이 법칙 했고 토리첼리 법칙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까지 일단은 요거를 원 이쪽으로 옮겨주고 얘는 없애주고 자, 지금 상황을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탱크가 있고 물이 가득 차 있고 물이 쫄쫄쫄 나오는 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유량 기준으로 해석을 할 거거든요.
유량은 세제곱미터 퍼 아워 또는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 단위 이렇게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Q라는 문자를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들이 요 탱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탱크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탱크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유량을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 높이 있죠? 이 높이랑 그 다음에 이 단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이 유량의 변화라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점점 이 수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A 곱하기 델타 H가 되겠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원래는 부피라는 거는 밑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밑면이 변하진 않잖아요. 부피의 변화는 결국에는 높이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탱크 안에 있는 물의 부피 변화는 수위의 변화에만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위의 변화 정도에다가 밑면을 곱한 게 부피의 변화 정도예요. 그건 여러분들 공식을 통해서 이해되죠? 자, 그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델타 t, 즉 일정 시간만큼을 나눠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t가 0으로 즉 되게 아주 작은 시간을 볼 거예요. 자, 그럼 이 좌변이 뭐가 되냐면 유량이 돼요. 유량. 안에서 보는 유량. 뭐 어쨌든 전체 유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라는 것 자체가 결국 유량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는. 자, 그다음 우변은 우리가 그냥 a 적어주시고 이 dh, dt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d라는 문자라는 게 결국에는 변화율이잖아요. 변화율. 그러니까 델타 t 분의 델타 h가 우리가 좀 더 편한 문자를 써보면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특정 변화율분의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한 건데 얘를 극한으로 가면 결국엔 접선이 돼가지고 변화율 뭐 우리 극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이 되는 거죠.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미적분학 시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얘가 극한을 보냈을 때 DHDT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의 유량은 결국에는 어 유량은 A 곱하기 DHDT가 된다. 이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델타 V가 세제곱미터고 단위가 델타 T가 세컨드이기 때문에 따라서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라는 단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Q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탱크 안에서 관찰하는 물의 변화 유량은 또는 물에 관련된 유량은 A 곱하기 DHDT가 된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깥쪽에 있다면 이렇게 바깥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탱크의 수위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물이 유출 속도 V 유출 속도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A라고 해가지고 그 단면적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구멍의 단면적 그게 스몰 a라고 해서 요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깥 사람이 보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유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a에다가 v를 곱한 게 되겠죠. 왜냐하면 v라는 건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고 a 단위는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그래서 세제곱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도 잘 들어맞고 애초에 유량이라는 것 자체가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뭐 공식도 잘 맞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파란 박스 친 Q2는 A 곱하기 DHDT가 될 거고 Q아웃은 A 곱하기 V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안에서 보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점점점 늘어나겠죠.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로 축적되는 양이 점점점 늘어날 거고 밖에 안에 있는 사람 점점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왜냐면 높이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를 할 거잖아요. Q인하고 Q아웃을 비교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를 붙여줄 거예요. 이 마이너스를 붙여준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DHDT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는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서로 그 한쪽을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둘 다 양수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자, 그래서 따라서 Q인하고 Q아웃이 서로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탱크 안에 있는 사람이 뭐 물이 나간 그 유량이 결국에는 밖에서 바라보는 유량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A 곱하기 DT, DH가 A 곱하기 V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미분 방정식이 하나 생길 거고 토리첼리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토리첼리 법칙이 사용되는 거예요. 토리첼리 법칙에 의해서 V가 뭐예요? 루트 2GH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 박스 친 이런 미분 방정식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3번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뭐 남았어요? 4번. HT 구하는 게 남았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요거 미분 방정식 그대로 가져와서 쭉 풀면 돼요. 자, 저는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푸냐면 이게 다 상수예요. 라지 A도 상수고 스몰 A도 상수고 G도 상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해요. 루트 2랑 루트 H로 분리하고 루트 H분의 1 그다음에 변수 분리로 풀면 되겠죠. DH는 A 곱하기 루트 2G 분의 A에다 마이너스 곱한 거 DT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고 양변을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적분을 하면 쭉 될 텐데 이제 이거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저는 분모에다가 2를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루트 h를 미분을 하면 h에 대해서 2 루트 h분의 1이잖아요. 2분. 그러니까 2 루트 h분의 1을 적분을 하면 루트 h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거고 그럼 좌변이 루트 h가 되고 우변이 마이너스 2a분의 a 루트 2g 그 다음에 t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냥 다 상수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0, 라지 h를 지나죠. 시간이 0일 때 처음 높이는 라지 h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해볼게요. 그걸 대입을 해보면 루트 h라는 것은 0,니까 c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c가 루트 h가 돼요. 여기가 루트 h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h, 즉 시간에 따른 수위의 높이 변화는 마이너스 2a분의 a 루트 2g t 더하기 루트 h의 제곱이 된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제곱 안에서는 음수가 뭐 상관없잖아요. 서로 마이너스 곱해도 어차피 제곱일 거니까. 그래서 저는 편하게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에는 얘가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어,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여기가 시간축, 여기가 높이축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어떠한 점에 대해서 이것도 뭐 정확히는 구할 수 있겠죠? 어떠한 점에 대해서 여기가 0, 라지 h가 될 건데 2차 방정식이 그거진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2차 함수가. 근데 이쪽 영역, 이쪽 오른쪽 영역은 없겠죠 사실상. 그래서 쭉 수위 변화가 이렇게 해서 0에 접할 것이다. 좀 더 정확히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다. 그래서 수위가 점점 낮아질 거고 당연히 이 속도가 처음에는 빠르죠. 빠르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점점 원만하게 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V는 루트 2GH 여기서 온 거죠. 토리첼리 법칙에 의해서 처음에는 물기둥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빨리빨리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점점 더 그 밀어주는 물의 높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 힘이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더 천천히 빠진다. 그래서 뭔가 다 해석적으로 잘 들어맞고 이런 공식도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일반화를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스몰 a, 라지 a, g, 그러니까 라지 h 이런 값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하고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여기에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거에 너무 의존을 해서 막 진짜 밀리세컨드 단위로 무조건 그럴 거다. 뭐 이렇게 미래를 너무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딱 어느 정도 오차가 범위가 있을 거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접근을 해야지. 얘는 언제나 맞아. 얘는 항상 맞을 거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그 토리첼리 법칙에서 사용했던 토리첼리 법칙이 아니고 베르누이 법칙에서 사용했던 그 가정들 그 유치에 대한 가정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가정 많이 했죠. 그 토리첼리 법칙 유도하면서 V1이 뭐 거의 0에 접근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V1이 줄어들죠. 특히 그 애초에 이게 0, 그 t가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0이 아니고 실제로 점점 더 수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그거를 이렇게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현실에 비슷할지라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맞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대략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큰 이렇게 어느 정도 방향을 그러니까 큰 디테일한 생각 말고 어느 정도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과정을 좀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했던 게
어떤 이런 베르누이 법칙이라는 과학적인 지식을 이용을 해서 뭐 토리첼리 법칙이라는 또 과학적인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또 미분 이런 관계식들 안에서의 유량과 밖에서의 유량이 서로 같다. 이런 다 과학적인 지식,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지식이잖아요. 이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이후에 뭐 했어요? 미분 방식을 푸는 거는 그냥 쉽게 했죠. 변수 분리로. 그래서 이렇게 미분 방식을 풀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서 따라서 뭐 예측을 하거나 검증을 하는 이런 4단계 스텝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른 전공 과목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